네,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 중에서 제4장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희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요, 교류회로에서 사인파 교류에 대한 신호의 표현 방법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것과 이제 이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면서 과연 이 교류 사인파에 대한 신호의 표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고 이것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재 197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사인파 전류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했네요. 교류 사인파 전류 IT가 4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 암페어일 때 복소수를 구하라.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소수로 얘를 표현해 봐라. 즉 얘는 지금 뭐예요? 이 시간에 대한 전류 함수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지금 순시, 교류 전류의 순시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순시값이 4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순시값을 복소수로 표현해 보라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순시값에 대한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지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요약시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시값, 이 순시값 IT, 순시값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 전류니까 전류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순시값이라고 하는 것은 IM, 전류의 최대값, 전류의 맥시멈 값이죠. 맥시멈 값이니까 지금 요 위에 있는 식하고 비교한다면 IN 값이 얼마? 전류의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4 루트 2겠다. 최대값이 지금 4 루트 2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끼인 각,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몇 도다? 60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글씨 무지 잘 씁니다. 예, 뭐 제가 얘기해봤자 소용없겠지만 하지만 이 프로그램상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소 글씨가 못 쓰더라도 학생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어쨌든 교류 전류의 최대값이 지금 4루트 2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복소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지금 복소수로 나타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친구를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자, 원래 복소수 표현 방법은 어떻게 됐었어요? A 플러스 J, B 형태로 이렇게 쓰는 거죠. 실수부하고 허수부, J에 대한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라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우리가 삼각함수법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삼각함수법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류 벡터, I 벡터라고 하는 거 삼각함수법은 I의 크기, I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가 됐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세타에 대해서는 이미 알 것 같아. 왠지 60도인 거 감이 오죠. 자, 그러면 이 복소수 i의 크기, 자, 이 크기만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크기만 알면.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는 시료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료값. 무슨 값? 무슨 값? 시료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표현되어 있듯이 4루트 2가 뭐예요? 지금 최대값이니까 이 친구를 시로값으로 변경하면 요렇게 지금 삼각함수법으로 쓸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문제가 복소수인데 왜 삼각함수법 씁니까? 일단 보셔요 한번.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시료값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시료값은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시료값은 계산식으로 쓴다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준 값이죠. 그죠? 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최대값이 얼마가 나왔었어요? 최대값은 4루트 2였습니다. 그죠? 그럼 루트 2로 4루트 2를 나눠주면 실효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현재 교류 사인파 전류 시간에 대한 함수 it는 4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60도인 이 전압의 실효값은 얼마다? 4암페어이다. 전류니까 4암페어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표현해 보자 한번. 요 삼각함수법에 한번 쳐놓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실효값이 지금 얼마? 4, 그 다음에 가로치고 코사인 몇 도? 60도 플러스 J 사인 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코사인 60도하고 사인 60도만 알면 얘를 지금 딱 구조를 보니까 어떤 구조 플러스 J 어떤 구조? A 플러스 JB 형태로 나올 것 같죠? 느낌이 빡빡 오죠? 자, 그럼 일단 삼각형 한번 그려보죠. 60도에 대한 삼각형입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60도, 사인 60도 얼마인지 모른다고 자꾸 선생님한테 우기지 마세요. 자, 삼각형을 그려보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그 정리가 중학교 때 나오나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가 지금 끼인 각이 여기가 60도란 얘기예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였죠. 그죠? 아마 초등학교 과정에 그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보면요. 끼인 각이 60도인 직각삼각형의 이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1대 2대 루트 3이었죠. 그죠? 1대 2대 루트 3. 이해됐습니까? 짧은 변이 1일 때 빗변은 2,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코사인 60도다 그러면은 이 끼인 각의 코사인 C, 코사인이죠. 그럼 이렇게 C입니다. 빗변분의 밑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써보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코사인 60도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 C,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그럼 얘가 얼마? 여기에 2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J 사인 60. 자, J는 그대로 쓰고 사인 60. 자, 사인을 필기체로 쓸 때 원래 S는 이거죠. 근데 얘를 필기체로 쓸 때는 요렇게 써요. 요렇게. 약간 알자 비슷하게. 알자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 필기체를 그대로 여기다가 사인을 한다면 사인은 어떻게 되냐? 빗변분의 높이가 됩니다. 빗변분의 높이가 된다는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 됐습니까? 그럼 빗변분의 높이 하면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 그대로 정리하면 지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A 플러스 JB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2분의 4 플러스 J 2분의 4 루트 3이 되겠지. 자, 그러면 2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나누면 어떻게 되나? 1은 2, 2는 4, 여기 2가 되고 여기 또 얼마?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2 플러스 J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2 플러스 J 2 루트 3. 그런데 이렇게 나타내라 그러고 단위 안 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뭐예요? 단위가 누구에 대한 거였습니까? 전류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암페어까지 이렇게 딱 써주시면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교재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하고 좀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화면하고 좀 틀릴 겁니다. 문제 교과서에 보면 여기가 지금 200 루트 2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200 루트 2면은 최대값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문제가 틀린 거예요. 문제가 틀린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를 지금 100 루트 2로 바꿔놨습니다. 자, 위에 정연파 파형, 전압 파형을 보고 뭐하고 뭐를 구하래요? 최대값도 한번 구해보고 실효값도 구해보고 주파수도 한번 구해보라고 합니다. 근데 단 뭐라고 돼 있어요? 시간에 대한 전압함수, 저 파란색 그래프는 100 루트 2 사인 120 파이 t다.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이 V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입니까? 얘가 순시값이라는 거예요. 순시값,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값, 순시값이라는 거죠. 순시값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문제에서도 봤었지만 순시값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간에 대한 만약에 전압 함수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냐? V의 최대값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요렇게 쓰는 게, 요런 형식으로 쓰는 게 지금 순식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식과 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을 비교해 보니까 뭐가 달라요? 이 세타가 없죠, 위에는. 그러면 세타는 몇 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돼요? 0도입니다. 그렇죠. 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려요.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대값은 얼마냐? 문제에서 보면 바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성분이 최대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다? 최대값은 100 루트 2가 되겠구나. 단위는 뭐예요? 얘는 지금 전압에 대한 함수니까 볼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료값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시료값은 얼마가 돼요? 시료값은 최대값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죠? 시료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었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네. 이렇게 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루트 2분의 최대값 구해줬죠? 100 루트 2 약분 딱 시키면 몇 볼트? 시료값은 100볼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구해보라 그랬어요. 주파수. 결국에는, 자, 봅시다. 이제 주파수는 어디에서 구해야 될까? 여기 주파수 F. 원래 주파수는 F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식 쓰여져 있는 거 보면, F가 안 보여요. 하지만 보이죠? 자, 여기 오메가 T 있어요. 자,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하는 건데,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 약간 W 비슷한 것은 뭐냐? 2파이F입니다. 식이 2파이F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F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오메가가 지금 몇 파이 t입니까? 사인 오메가 t라 그랬죠. 그럼 오메가가 얼마예요? 120파이가 오메가라는 얘기지. 그죠?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2파이분의 오메가가 얼마? 120파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봅시다. 파이 약분되고 1은 2, 6, 12 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60. 끝! 단위를 붙여줘야죠.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였습니다. 헤르츠.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교류 정연파 사인파의 어떤 식을 보고, 이 순식값의 식을 보고, 이 쓰는 형식이 이렇구나를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이 최대값과 시료값의 관계, 그런데 순식값을 보고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 문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에는 없어요. 자격증 시험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류의 순식값이 Im sin 오메가 t 암페아인 사인파 교류에서 오메가 t가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자, 순식값과 시료값, 즉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순식값하고 누가 같아질 때? 시료값이 같아질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질 때가 오메가 t가 얼마일 때, 몇 도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즉 오메가 t가 세타예요. 사인 세타. 세타가 오메가 t인데 오메가 t가 몇 도일 때 순식값과 시료값이 같아지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료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에서도 봤듯이 최대값을 뭐로 나눠주면 시료값이 됐었어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시료값이 됐었죠.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봅시다. 문제에서 최대값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IM이라고 여기 줬잖아요. IM이라고. 보여? 자, 그러면 봐봐. 여기 보자 말이야. 루트 2 IM이 지금 시료값이야.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IM이 시료값인데 이게 순식값이
실효값하고 같아질 때, 즉 순식값이 루트 2분의 im이 나오면 실효값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봅시다. 원래 IT, 시간에 대한 순식값이 im 사인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자, 오메가 t를 세타로 치환해 놓겠습니다. 몇 도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게 실효값하고 같아질 때, 지금 실효값 얼마예요? 루트 2분의 im. 결국에는 루트 2분의 im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요 식에서만 이제 풀어 제끼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양변에 im 맥시멈 값이 있으니까 약분되겠죠. 그죠? 그럼 요 식에서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될 때 루트 2분의 1 요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탄젠트도 역함수 아크 탄젠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크 사인 루트 2분의 1을 공학용 계산기에다가 갖다가 입력하면 세타가 나와요. 근데 선생님이 아크 탄젠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아크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지금 길이에 대한 특수각이에요. 느낌상 보면 딱 감이 오잖아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여기 봐봐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끼인 각이 45도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럼 요 반대편의 각도 뭐예요? 여기 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럼 여기 또 4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등변 직각삼각형입니다. 45도짜리. 그럼 이럴 때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하면 길이의 비가 얼마가 돼요? 1대 1대 루트 2였죠. 그죠? 그러면 봐봐요. 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자, 사인입니다. 아까 이게 코사인이었고 요게 사인이었죠. 그죠? 즉 빗변분의 높이가 루트 2분의 1 딱 나올 때 그 끼인 값은 얼마입니까? 아이고, 이거 저 아크사인 우리가 계산기도 두드려 보지 않아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알고 있으면 45도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아크사인 값을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특수각에 대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이거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메가 t가 몇 도일 때? 45도일 때 순식값과 실효값이 같아진다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하고 가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오메가 t 뭐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 각도를 나타낼 때는 전기에서는 45도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보통 어떤 표현을 쓴다 그랬죠? 우리가 라디안을 쓴다 그랬죠? 라디안. 그죠? 그럼 45도를 일하는 도수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45도에다가 지금 도를 없애야 되죠? 그러면 얼마? 180분의 파이 하면은 호도법이 나온다 그랬죠? 180분의 파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아, 45도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거구나. 라디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지금 전기에 대한 신호를 거의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지금 몇 문제는 안 돼요. 선생님하고 풀어본 건 한 세 문제 정도 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 말고 다음 시간까지 쭉 한번 이어볼게요. 왜냐면 이 신호에 대한 것을 잘 여러분들이 잡지 못하면 나머지 회로 해석 부분에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교류할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1시간 정도 더 문제풀이를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수업 끝났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펜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부분에서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최소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생님이 교재에서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소수, 가감승제, 복소수의 사친 연산하는 부분에서도 일부 문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계산해 보면서 한번 틀린 부분들
부분도 찾아보는 것도 참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